오늘은 송도랑 분당에서 친구랑 친구 와이프 그리고 동생 놈이 오기로 해가지고 강동구 둔촌시장의 맛집들을 뽀개러 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멤버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천호역부터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왔던 강풀 만화거리입니다. 평소엔 전혀 오지 않아요. 방송 직후에는 찾는 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었는데 오늘은 한산한 게 방송빨이 많이 빠진 것 같네요. 방송에 나왔던 덧짬뽕입니다. 안 가요. 불길한 사이렌 소리와 장례식장이 오늘 몇 시간 후 제 미래에 대한 복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망 플래그. 성내동. 그 중에서도 강동역과 둔촌동역 사이 골목은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동네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와서 소주나 막걸리 한 잔 탁 걸칠 것 같은 그런 클래식해 보이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금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멀리 둔촌동역이 보이네요. 직진해서 우측으로 꺾으면 되지만 오늘 먹방 루트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꺾어서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이 집이 오늘의 3차 휘스펍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탭하우스고요. 시장 근처에 어울리지 않게 다양한 스위스 맥주들을 즐겨볼 수 있고 그 라인업이 가게 규모에 비해 꽤 다채롭습니다. 그때그때 탭 라인업을 이렇게 밖에 써두는데 가게는 작은데 탭이 13개나 있죠? 주인분들이 맥주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이네켄 스타서브 인증 매장이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취준생일 때 하이네켄도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 뭐 안 갔으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안 간 게 아니라 떨어진 거지만. 아무튼 스타서브는 하이네켄 생맥주를 따르는 잔을 헹구고 45도로 기울여 따르고 맥주 거품을 걷어내고 거품의 두께를 확인하고 코스터와 함께 잘 서빙하는 5가지 스텝을 인증받은 건데요. 저도 이렇게 배웠었는데 아무튼 이 집이 궁금하시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2차 후보지 중 하나였던 상추입니다. 몇 번 안 와봤지만 참 마음에 드는 집인데 안녕 친구들?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 2차 때에는 안 갔으니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자, 이제 시장 안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2차 후보 2번 제주 아줌마집이 나옵니다. 업장이 작아 보이지만 이 안쪽으로 주택을 개조한 듯한 좌식 공간도 있습니다. 뭐 이 집은 수요미식회에도 나왔던 집이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역시 궁금하시면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걸어 나가면 오늘의 1차이자 대표 선수 신흥 정육식당입니다. 멀리서 온 친구들인 만큼 가장 자신 있는 걸 먹여줘야겠죠? 일단 비타민 도핑부터 합니다. 만났다 하면 거의 새벽 4시, 6시까지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간장엿도 도핑해줍니다. 일단 분당 사는 동생이 먼저 도착해서 갈비살을 주문했습니다. 수주산이고요. 한 근에 46,000원입니다. 메뉴판을 분명 찍었었는데 잘못 눌렀던 건지 녹화가 안 됐네요. 전체 메뉴는 뭐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차치해두고 제가 오늘 먹는 메뉴는 갈비살 46,000원, 치맛살 46,000원, 김치 3,000, 팬치 2,000. 저는 보통 갈비살만 조지는데 치맛살은 친구 놈매가 좋아해서 시켰고요. 당근식도 주문 가능합니다. 코팅팬이긴 하지만 우선 기계로 오일 코팅을 한 번 더 해주고 조금씩 구워봅니다. 아직 2명뿐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면서 순차적으로 구울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는 회식 때 소고기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회식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내 돈 안 쓰고 비싼 것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으니까 회식은 오히려 좋아하는 편인데 소고기 회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 건배사도 하고 파도도 타고 이쁜데 말씀도 듣고 하는 동안 고기 굽기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소규모로 먹을 때야 조금씩만 올려놓고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알아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회식은 대개 테이블당 한 명씩 고기 구워가 정해져 있고 한 번에 왕창 굴려놓고 굽는 식이라 맛있는 집에 가도 오버쿡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집 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회식 얘기가 왜 나왔지? 아무튼 고기는 국내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는데 저는 수입이든 국산이든 내 입에 맛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 딱히 한우를 찾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소 대비 맛의 차이에 비해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간판에 한우가 서 있으면 솔직히 피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회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맛있어. 이거 한우야? 너무 맛있고 부드럽다고 한우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이게 그래도 부드럽지? 맛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우가 계량을 엄청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가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 오면 한 근 다 먹고도 더 시키단 말을 한다니까. 아 진짜? 근데 입맛이 엄청 까다롭어. 앉아 받으시오. 맛있네. 좋아요. 예. 맞다. 룸메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아무튼 이 집 갈비살은 정말 예술입니다. 뭐 제가 한우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농협 안심한우나 총채보리 한우, 청보리 한우 이런 집들보다 이 집 갈비살이 훨씬 더 맛있어요. 제 입맛 기준으로는.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격을 떼어놓고 생각해도 아직 이 집보다 만족스러운 갈비살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제가 범접하지 못할 수준으로다가 비싼 집들은 다르겠지만요. 좋아요. 예. 여기 올려놨어? 빅콜샷입니다. 야골로 시간. 친구네 부부가 와서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맛도 맛이지만 가격대도 부담스럽진 않아서 와이프랑 같이 자주 찾는 집입니다. 아직 안 먹어봤지만 삼겹살도 한 근에 20,000원이란 정신나간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술이 쭉쭉 들어가네요.
큰 뚝배기가 김치, 작은 뚝배기가 된치입니다. 또 이 집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2-3천원 치고는 퀄리티가 상당히 준수해서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을지로 통일집 같은 데서 15,000원씩 받는 된장찌개만큼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가격 이상의 값어치는 합니다. 나봉! 갈비살 2근에 김치 된치까지 먹고 추가로 시킨 치맛살입니다. 다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듯이 먹으려고 했는데 또 친구 룸메가 치맛살을 좋아해가지고 방금만 시켰습니다. 뭐 갈비살 말고 다른 부위들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긴 한데 저는 처음 왔을 때 모듬을 먹어보고는 갈비살에 감동을 해서 무조건 갈비살만 조집니다. 정육식당이다 보니 차림비가 있는데요. 보통 정육식당 차림비가 인당 2-3천원 정도인데 이 집은 차림비가 인당이 아니고 테이블당 5천원이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정도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입니다. 아 정말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차가 어둠을 헤치고 어둠을 헤치고 2차를 가는 중입니다. 아까 2차 옵션을 상추랑 제주 아줌마집 2군데로 준비했었는데 송도에서 온 친구가 그래도 네임들을 먹어보겠다며 제주 아줌마 집으로 갔습니다. 물회, 조림, 탕, 구이류 전반을 파는 집이고 해산물을 매일 제주에서 한국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병어절임도 있었네요.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인현식장 직민의 병어절임과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메뉴인 오분자개탕입니다. 카메라 화가 그지 같죠? 일체 서술을 오지게 처먹고 왔기 때문입니다. 딱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맛은 뭐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오분자기, 조개, 딱새우 같은 캐리와 각각류가 주재료다 보니까 까먹기도 귀찮고 막상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워낙 먹기 귀찮은 식재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평가가 박한 감도 있는데 만약 제가 상추에 꽃게탕을 이전에 먹어봤었다면 2차는 무조건 상추 다이닝 옵션으로 갔을 겁니다. 얼큰하게 먹고 3차로 가고 있습니다. 2차를 너무 대충 훑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취했었고 한정치사, 심심미하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지만 주치범죄는 엄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5명이요. 팩하우스답게 템리스트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2개는 솔드아웃이네요. 수입 생맥주 드시고 싶은 분들은 클라우드랑 플래티넘 챙기고 그 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메뉴판입니다. 각 맥주의 종류와 도수, 간단한 설명이 쓰여져 있고 칭찬할 만한 건 우측에 비어 어드보컷이나 레이트 비어, 언태프드 같은 맥주 평가 사이트들의 평점들이 병기되어 있어서 맥주를 잘 모르는 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아쉬운 건 IBU, 인터내셔널 비터 유닛이라고 해서 쓴맛의 정도까지 써있으면 선택하기가 한결 더 수월할 텐데 그게 없네요. 그래도 라거, 필스너, IPA, 더블 IPA, 헤페바이즌, 위트비어, 벨지안 에일, 알리와인, 트리텔, 람빅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맥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람빅은 예전 제 세계주류 박람회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람빅 지방에서 기원한 자연 발효 맥주인데요.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가 발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큼한 맛이 나는 맥주의 종류입니다. 플랜더스 지방의 플레미쉬 레드에일과 함께 사워에일에 속하는데요. 이런 종류 중에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대중적인 맛과 가격의 린데만스와 와인 맥주로 유명한 듀체스트 부르고뉴입니다. 대중적인 가격이라는 게 사워에일 중에서 그렇다는 거지 사워에일 자체가 가격이 일반 맥주들보다 좀 더 사악한 편이에요. 생맥만 다양한 게 아니라 사실 병맥 리스트가 더 화려한데요. 정말 다양한 수입 맥주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형 독일 자주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사워에일을 정말 좋아해서 이 린데만스 미켈러랑 드리폰타이너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더 먹고 싶었고 가격 때문에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 메뉴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맥주만 먹기엔 입이 심심하니까 보통 오면 디아블로 피자에다가 다른 거 하나 더 시켜놓고 먹어요. 감사합니다. 뿌뿌뿌뿌. 빨간불레. 야, 니랑 나랑 원래 이렇게 했잖아. 저 친구는 독일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페페는 잔 밑둥으로 건배한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저러고 있습니다. 에일 스미스 올드 넘스컬 발리 와인이고요. 도수는 11도, 레이트 비어 평점 100점에 특이하게 얘만 IBU가 써있네요. 단위가 1부터 100이기 때문에 96이면 상당히 쓴 편입니다. 발리 와인, 직역하면 보리 와인이죠. 진짜 와인은 아니고 맥주지만 와인처럼 배럴에 오랫동안 숙성하고 도수도 와인만큼 세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칙하고 달달하면서도 씁쓸음한데 초콜릿이나 블랙커런트 같은 느낌의 달콤하면서도 과실 같은 향이 많이 느껴져요. 사실 블랙커런트는 무슨 향인지 모릅니다. 그냥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했어요. 룸메는 한 입 먹어보더니 약 먹는 것 같다고 별로라고 하네요. 룸메가 시킨 그레이트 노션 트리키 소치 더블 IPA. 뉴 잉글랜드 더블 IPA로 도수는 8도, 언태프 평점 4.16. 한 잔에 18,000원짜리, 이날 먹은 맥주 중 가장 몸값이 비싼 놈입니다. 모자이크, 엘도라도 빅시크릿 홉을 사용했다는데 저는 뭐 홉 종류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딥하게 들어가는 깐량은 안 되고 그냥 맛을 표현하자면 입에 머금는 순간 시트러스로 대표되는 엄청나게 트로피컬한 향이 비강을 가득 메우면서 더블 IPA라는 이름답지 않게 씁쓸한 맛도 거의 없고 엄청나게 깔끔하고 청량감이 있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날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한 잔 더 시키진 못했어요. 파울라우는 뭐 밀맥주의 순댓국 같은 거죠. 아는 맛인데 맛있는. 뭐 이후엔 매차포차 먹고 집에 가서 또 마라탕이다 뭐다 해서 소주에 와인에 위스키까지 말아 먹다가 이날은 2시 좀 넘어서 전멸했던 것 같아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이런 건지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온갖 잡수를 다 섞어 마셔서 그런 건지 아침까지 달릴 줄 알았지만 이날은 뭐 그냥 그렇게 즐겁게 끝났습니다. 됐어. 됐다고. 됐다고는 댓글 따고 구독입니다.